오늘 코스피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침에 일어나서 전일 나스닥 지수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자막 보시면 불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지수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선물, 현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을 분석합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이런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 구조를 분석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성이 높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채널 구독 누르셔서 외국인의 수급으로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한 신호 꼭 확인하십시오. 근데 잠깐만요. 저도 이전에 SPY와 나스닥으로 코스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답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코스피와의 상관관계, 지금은 SOX, 이것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바로 삭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나스닥보다 이 SOX와 훨씬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높아서 지금 가장 가깝게 연동되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SOX가 올라도 내 삼성전자는 왜 안 오를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나스닥이 아니라 SOX인가?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코스피를 좌우하는 양대축이죠. 나스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빅테크 전반을 포함합니다. 반면 SOX는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종합기업 30개로 구성된 순수한 반도체 제종 지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제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스닥보다 SOX가 훨씬 더 직접적인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SOX는 1993년 12월 당시 기준값은 200, 반도체가 산입의 쌀로 불리던 시절 글로벌 경기에 순행지표로 독보적인 위상을 누렸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SOX는 이름만 갖고 DNA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SOX의 DNA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SOX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상위 3개 종목 보겠습니다. 1위 엔비디아 약 11.85%, AI 가속기 GPU 설계회사입니다. 2위 브로드컴 약 9.92%, 네트워킹 맞춤형 ASIC입니다. 3위 AMD 약 7.84%, CPU와 AI 연산 프로세스입니다. 이 셋 SOX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팹리스, 즉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공장 없이 칩을 만들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에요. 반면 메모리 반도체를 대변하는 마이크론은 고작 6위 3.88%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SOX는 사실상 AI 설계 칩 지수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견인하던 제조 강자의 지수가 아니란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AI 설계 지수가 오르면 메모리 제조 기업인 삼성전자도 따라 올라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AI를, 투자자는 메모리를 보는 괴리가 먼저 발생됩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폭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폭등합니다. SOX 지수는 화려하게 상승합니다. 근데 이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수요가 커진다는 논리라면 화려하게 불타오르겠지만 만약 메모리의 반도체 재고 순환 사이클, 주기,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어 있다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만 떨어지는 통곡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입니다. 과거에 컴퓨터가 많이 팔리면 CPU와 D램 모두 올랐죠. 동행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연산용 GPU는 공급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이지만 메모리는 HBM이라는 특수 분야 외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안에 갇혀 있습니다. HBM은 AI 수업에 들어간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큰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D램 낸더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SOX 지수가 AI를 달리는 동안 삼성, SK하이닉스는 다른 레이스 트랙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한국 기업의 역방향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SOX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도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격차를 보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미국은 칩셋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중심의 지원이죠. 인텔, TSMC, 미국 공장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처지입니까? 비용 부담 상승과 기술 유출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SOX 지수와 함께 반드시 마이크론의 주가를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책적 수혜로 주가가 오를 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 심화로 내려가는 역방향 동조화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드시 SOX 지수와 함께 SOX 안에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실제로 살펴보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보는 세 가지 핵심 지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지표 1,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동행 여부입니다. SOX 안에서 메모리 섹터를 대변하는 종목이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지 이익이 벌어지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함께 오른다. 이것은 메모리 사이클도 함께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에 동조 현상이 생깁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따로 논다. 이것은 탈동조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SOX 맹신은 위험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HBM 공급망과 장비 업체의 방향입니다. SOX 안에 장비 업체들을 보십시오. 세 번째, 원달러 환율이라는 여과 장치를 거쳐야 합니다. SOX는 달러 기준 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발작한 상황에서는 지수 상승분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크게 상쇄될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 국면은 SOX 상승이 코스피로 절반도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SOX, 마이크론 이격도, 장비업체 방향성, 환율,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만 비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구성인 코스피의 진짜 방향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진 기술력의 자부심, 우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자부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효율성과 정책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SOX는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그 나침판을 보면 걷다가 앞에 있는 벽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잇는 눈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나스닥이 아니라 SOX와 연동됩니다. SOX 지수를 보십시오. 두 번째, SOX는 AI 팹리스 지수입니다. 변질되어 있으므로 메모리 지수가 아닙니다. 탈동조화로 SOX와 삼성 하이닉스의 상승이 연결될 수 없다. 반드시 마이크론의 이격도와 장비업체 방향을 살펴보라. 환율을 함께 보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